네, 번개편을 맞아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정치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름하여 국회 뭐하니 이렇게 뽑았는데요. MBC의 대표 예능 프로가 놀면 뭐하니가 있는데 패러디를 했습니다. 국회 뭐하니. 근데 여기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요. 국회 지금 뭐하고 있어요? 라는 단순한 궁금증도 깔려 있고 지금 뭐하는 건데요? 라는 항의성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명을 국회 뭐하니라고 뽑았는데요. 앞으로 이 코너가 어떤 모드로 진행이 될지를 이 이중의 의미를 통해서도 한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 뭐하니라는 코너를 담당해 주실 두 분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앞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당선인은 그러니까 당선되신 후에 한번 저희가 이제 이슈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하신 바가 있고요. 예. 아무튼 두 분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근데 두 분은 좀 평소 인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그 시사저널에서 기자 생활했어요. 네. 근데 우리 조혜진 선배님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한나라당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직 맡고 계셔가지고 네. 그때 뵀었고 뭐 정치하면서는 이제 엇갈린 적은 없죠. 이번에 처음 이제 같이 의정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19대 들어오셨죠. 아니, 20대 들어오셨죠. 예. 제가 20대 때 쉬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유해창 총재 보좌역을 했었는데 네. 그때 총재 보좌역실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고 뭐 대구시장도 돼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 보좌역실에 제일 열심히 출입하면서 지지했던 기자가 김종민 시사저널 기자였습니다. 네. 이제 구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그때 구박받다고 여기서 푸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조혜진 선배는 잘해주셨고. 네. 네, 하여간 일부 멀지각한 분들이 더 이상 안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하면서도 뜨거운 어떤 토론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한번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통합 문제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먼저 김종민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시민당과의 합당 의결까지 끝났고 수임기구까지 지정을 했죠. 최고위원회의로. 예, 어제 중앙위원회 표결을 했고요. 거의 뭐 그 전폭적인 90% 이상의 찬성으로 일단 그 수임기구 지정을 결정을 해서 네.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합당 의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합당 절차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던데 그러면 언제쯤 합당 그 최종 선언이 있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5일까지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가능한 한 이제 최고위원회 소집되는 대로 바로 의결하고 네. 실무 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빠르면 이번 주에 뭐 합당 절차가 다 완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예. 아마 당에서 우리 이제 세부적인 일정들을 한번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네. 합당을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시민당의 현 지도부 가운데 일부가 네. 합당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로 다시 그러니까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흡수합당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양당 간에 사전에 서로 조율이 있을 텐데 네. 꼭 이게 뭐 전혀 이질적인 그 정당들이 활동을 하다가 합당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합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원내대표 그 경선이 얼마 안 됐고 네. 또 새로 그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가 곧바로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월요일에 발인이었습니다. 네. 그저께죠. 오늘 어제부터 출근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당내 또 현안들이 당 지도 체제 문제, 그 논의의 장인 당선인 총회 여는 문제 등등 물론 이제 그 원내 대표단 구성이라든가 정책위의장단 구성 그런 인사도 또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협의는 시작이 안 됐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빨리 합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시간이 되는 한에서는 빨리 이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선인께서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전략적 측면에서는 또 고려해볼 요소가 또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국회의석이 177대 84, 네. 뭐 압도적으로 열세고 의석수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저희가 아무것도 없고 또 민주당이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런 고민의 끝에서 제3 교섭단체가 있으면은 숫자로는 압도적으로 열세지만은 협상 구도는 협상을 늘 하게 되면은 민주당 대표 또 미래통합당 대표 또 미래한국당 대표 이렇게 앉아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압도적인 열세의 의석 구조를 조금이라도 좀 그 커버하면서 여당하고 조금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좀 의미 있는 협상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략적 측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전략은 한시 전략입니까? 아니면 21대 국회 내내 영구 전략입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민주당이 진정으로 협치할 의사가 있고 의석수를 뛰어넘어 가지고 의석수로 무조건 이제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제대로 협상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절충할 건 절충하는 그런 기조를 확고하게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전략은 별로 필요가 없죠. 그래요? 지금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뭐 우리 이제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당의 뭐 구상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라고 보는데 저는 혹시 그런 구상을 누구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당장 포기하는 게 좋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전략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이제 그 앞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가는 데서 유불리를 조금 계산하는 이런 정도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그 유불리의 문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게 교섭단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그게 무슨 어떤 정치적 근거가 확실한 게 아니고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편을 갈라준 거는 민심은 민주당 몇 석, 통합당 몇 석 이렇게 편을 갈라준 거예요. 거기에 시민당이나 한국당이나 이름은 좀 다르지만 이걸 민주당 표 준다고 주신 거고 그리고 한국당은 통합당 찍는다고 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석을 이렇게 나눠놓은 게 민심이에요. 이 민심을 중심에 놓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맞다. 더군다나 선거가 끝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아무리 이제 불신을 받고 뭐 말을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선거 민심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민심을 외면하고 민심에 오불간언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문제는 민심을 중심으로 놓고 선거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어떻게 협력할 거냐. 네.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거는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정치가 거기서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종민 의원께서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는데 당선인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다 비위성 정당 만들 때는 이제 선거법의 그런 파행적 요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당이 먼저 이제 방어적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고 민주당도 따라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 같은 뿌리에서 가지쳐서 나가서 만들어진 거고 임시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또 노선과 정책 다 같고 또 선거 끝나고 나면 합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당의 다수 의견도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비롯해서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던 권영세 원내대표도 그 점은 똑같은 입장이었고 근데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런 그 전략적 발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내생적인 게 아니라 외생적인 겁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그냥 그 진군해 들어온다. 그리고 그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이 그냥 밀어붙일 거다라는 그 예측. 네. 그런 그렇게 감지되는 분위기. 네, 이제 그 경계심.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럼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하소연이나 할 것인가? 아니면은 최소한의
뭔가 이렇게 이 협상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을 짜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여당이 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의사만 접고 국채법에 따라 정신에 따라서 또 오해적 원칙에 따라서 협상을 국회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합의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충실해서 하겠다는 것만 확고하면 이런 발상은 금방 사그라들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다른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래한국당 안에서도 다수는 통합이 원칙이다라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 뭔가 좀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부분은 우리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나 또는 국고 보조금을 탐을 내서 독자 교섭단체 논의한 적 없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합당에 필요한 절차 방법 이런 거 논의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을 때는 별 변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2 회담하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폐지하자. 근데 폐지하자는 주장은 미래통합당도 비슷할 텐데 그 뉘앙스가 그 폐지를 합당의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살짝 나오면서 이분은 입장이 좀 다른가 보다라고 또 당대표가 또 그렇게 하니까 이거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사당이지만 사실상 양당 지도부가 공식 지도부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당을 이끌어가는 분들이든 간에 21대 국회 4년을 좌우할 수 있는 첫 단추다. 아주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야 의석수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숫자 가지고는 뭔가 균형이 안 맞아서 다른 수단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신뢰라고 봅니다. 아무리 숫자는 국민이 정해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숫자에서도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이러면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가 소수파를 누르거나 소수는 다수 발목 잡거나 이렇게만 가면 양쪽 다 실패하는 게 돼버리죠. 결국은 이제 신뢰관계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 위성정당 위성교섭단체부터 서로 못 믿는 관계가 되면 저는 4년 내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계특위 간사셨잖아요. 원유철 대표가 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선결 조건식으로 걸어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선거법을 고치자는 데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교섭단체 구성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인데 이건 뭐냐면 혹시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원유철 대표나 아니면 그 미래한국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도 20석 가까이 되니까 기득권이란 말입니다. 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좀 활용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제 개정은 그건 당연히 통합당과 민주당 간의 상의해서 합의를 해야 될 사안이죠. 이게 한국당이 하자 말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도 돼 있고 여야 간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방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그 점은 여야 간에 논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되 한국당 시민당 문제는 국민들 표심 선거에서의 표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기득권을 갖고 이걸 가지고 무슨 꼼수를 부린다. 이런 비판받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야 된다. 바꾸더라도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바꾸니까 빠져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빠지는 건 아니고 통합당으로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점만 확인하고요. 한 문제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도 조혜진 당선인께서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 지도부 있잖아요.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은 하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원내대표께서는 이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이죠.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 전국위원회에서 확정된 8월까지 넉 달 기한의 그 비대위 말고 예, 조금 더. 연말이나 예. 일정 정도 기간을 좀 늘린 비대위를 설치해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기자는 게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지금 보도 보면 연말 정도로까지 타협안이 나오고 있다고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이제 원내대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게 있으니까 말씀을 했겠죠. 그럼 연말 카드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받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뭐 되게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내년 3월 정도까지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었고 본인 직접 표현은 대통령 후보도 자기가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사실 3월까지도 안 되고 그 뒤로까지 가야 되는 걸 이제 전제를 하는 것인데 예. 그런 생각을 본인이 조금 유보한다면은 연말 시한에 비대위원장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그 논란 과정에서 우리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또 이래저래 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또 입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권한에 대한 기한에 대한 이 욕심을 더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도 있고 오히려 더 낼 거다. 예, 기한에 내가 하면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 과정에서 논란 과정에서 이번 그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제대로 좀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추정을 해볼 때 오히려 명예 회복이라도 해야 되니까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렇지만 우리 당의 현실로 보면은 연말까지라도 본인이 정말 당의 회생을 위해서 확실하게 할 역할이 있다면은 대안과 보관이 있다면은 연말까지라도 수용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타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김종민 의원께서 보시기에 김종인 카드가 미래통합당을 살릴 수 있는 묘수라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솔직히. 저는 이 남의 집안 얘기에 제가 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한국 정치의 같은 일원이니까 예. 저는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그 충고 내지는 조언을 드린다면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을 만약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된다면 아마 그 한국당은 지금 통합당이죠. 통합당은 강력한 구심력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과연 통합당이 지금 강력한 구심력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건강하고 다양한 원심력이 필요한 상태인지 이 점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본질적으로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예. 그거는 그분들끼리 80명이 모여서 고민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새로운 어떤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예. 지난번에 우리 김세현 의원이 아마 뭐 해체에 준하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아마 한국당이 우리 이제 건축물로 따지면 터파기 공사부터 할 거냐 지분 개량 정도 할 거냐 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김종인 대표로 간다면 예. 대선 주자를 어떻게 옹립할 거냐 이 지분 개량 쪽으로 아마 좀 더 좀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그런 코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조금은 구심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다양한 국민들과 현장의 목소리들을 수렴하는 뭐 건강한 그런 이제 원심력들을 허용해서 아마 그런 백가쟁명을 한 1년 정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이제 보수 정당의 기틀을 잡는 길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들 한번 좀 충분히 논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당 또 보수정당의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이제 바뀐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앞장서서 내가 앞으로 나갈 테니까 따라와라 네. 하는 그런 이제 주도형, 선도형 네. 그런 리더십인데 예. 지금은 그 중심에서 이 그 사방을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겸손하면서 협인력 있는 예.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인기 팔아서 판단을 표현 좀 어떨지 모르지만 인기 덕분에 당선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게 보도를 봤는데 네. 이분이 그런 선도형이거나 뭐 앞장서서 가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차분하게 하면서 빨아들이는 소통을 통해서 또 그 화합을 통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예. 그야말로 가운데 서서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좀 속된 표현을 하면은 속된 표현을 안 써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네. 대표자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하는 리더십이거든요. 네. 우리 당에도 지금 그런 소통하면서 전체의 의지와 열정을 또 역량을 컨텐츠를 가운데로 모아들이는 빨아들이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그동안에 역량을 발휘했던 여러 장면에서의 리더십은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아젠다를 던지면서 따라오게 하고 끌고 가는 리더십인데 지금 우리 통합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심에서 네. 소통을 통해서 빨아들이는 모이게 하는 결집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라서 알겠습니다. 맞은가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늘 반대였고 네. 외부 비대위 반대고 그렇죠. 또 김종인이라는 이 자연인 이 특정인 한 분의 리더십이 지금 우리 위기에 빠진 통합당에 이 필요한 도움이 되는 리더십인가에 대해서 늘 좀 회의를 가지고 발언을 해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뭐 의견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궁금한 건 가든 부든 도대체 언제 결정 나느냐 이것도 사실 궁금한 건데 아무튼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다음 주로 또 기약을 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당선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